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더 자연입니다. 자, 오늘은 돈 잃는 것을 두려워 말자. 잃을 줄 알아야 얻을 수 있다. 비움은 곧 채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이라는 수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 여러 가지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잃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잃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잘 잃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투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베아파리즘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베아파리즘은 고치기가 아주 힘든 병이죠. 평가 금액이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자,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식 가격이 하락했을 때 또는 부동산 시세가 하락할 때에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손절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계좌가 파란불로 바뀔 때 손실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약간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손해를 보고 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본전 가격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생각하면은 쉽게 팔기가 돈을 잃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손절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 앞선 이야기,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손절을 잘 하지 못하는 걸까? 바로 이것은 인간의 본능, 손실 회피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손실을 회피하려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매우 힘들고 때로는 내가 팔아서 손실을 확정짓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손실을 본 게 아니다라는 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위안을 삼는다고 해도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손절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기는 투자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질 수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손절은 지키는 투자가 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기회를 잡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손절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워렌 버핏이 68조 원이나 되는 돈을 손절을 했다고 하죠. 자,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워렌 버핏조차도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짐 사이먼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짐 사이먼스조차도 주식 투자의 신으로 불리지만 또 손절 때문에 많은 고민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모형, 전략을 이용해서 트레이딩하기로 했으면 그저 노예처럼 그 모형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 모형이 멍청하게 여겨지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모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전략 모형이 매도하라면 매도하고 매수하라면 매수하고 매수 이후에 아무 신호가 없으면 홀딩하면 된다는 거죠. 그저 기계처럼 노예처럼 이 모형, 자기가 사용하기로 한 전략 모형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저 기계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영상으로 공개되었던 하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이용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항상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1월 25일 날 제가 5G 주가 상승 언제 오지라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
자, 5G와 관련해서 자, 많은 사람들이 또 문의를 줬고 또 이 영상을 올린 후에 댓글로도 향후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 자, 이런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제가 카페에다가 한번 자, 영상을 따로 만드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서 간략히 언급을 하긴 했는데 바로 뒷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영상에서 제가 자, 5G 업종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리포트를 참고할 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당연히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영상 13분쯤에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그렇지만 작은 가능성으로 76,000원 지지선 이탈 시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항상 상승에 베팅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에 대한 대책, 물론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 나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본다. 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바라보던 홀딩 기준을 이탈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6,0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2월 9일 날 자, 추가로 제가 카페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자, 여기서 보듯이 첫 번째 시나리오로 빨간색으로 위로 가는 시나리오, 두 번째 연두색, 세 번째 파란색 선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자, 가장 가능성 낮게 봤고 제가 오지 않았으면 했던 현실이 바로 이 파란색 시나리오였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은 세 번째 이 파란색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렸고 저는 전량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9일 날 자, 3의 경우 3거래일 이내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2월 9일 이후에 3거래일 이내에 76,000원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기준, 이 추세선 삼각수렴 기준은 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했고 결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 76,00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전량 매도를 했던 겁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맺고 끊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자, 다른 관점에서 맺고 끊고 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자, 저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뭐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하는 거, 자,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 저는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말이죠. 자, 가끔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 펀더멘탈은 강한데 주가가 크게 빠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더 빠질까봐 두려움에 휩싸여서 손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손절을 하고 나서 곧바로 혹은 며칠 뒤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급락 뒤에 갑자기 다시 급등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급락 손절 후에 한두 달 뒤에 주가가 회복되고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갑작스런 악재로 흘러내렸다가 서서히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를 자주 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언제 손절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손절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손절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것은 돈을 더 잃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나고 보면 두려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춤의 기회였을 수도 있다. 자,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흐름인데요. 자, 지난 1월 말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하락 조정을 좀 거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배나 상승을 해버렸죠. 물론 제가 급락을 했을 때 장중 하한가 갔을 때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한 뒤에 갑자기 또 이렇게 치솟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 매도 판단, 손절 판단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 버텨야 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자, 그래서 저는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답을 정하는 것, 바로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은 바로 본인이다. 답을 정하는 건 너다 라는 거죠. 자, 68조 원 날린 버핏,
나도 손절했다. 항공주 손절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항공주 손절하고 나서 지금 항공주 어떻게 됐습니까? 약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항공주들 훨훨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워렌 버핏이 손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멍청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워렌 버핏은 버핏 나름대로의 기준인 본인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의 예상이 맞았다 틀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그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손절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워렌 버핏 전체 자산에서 68조 원이라는 돈의 비중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워렌 버핏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손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바로 투자 원칙,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자, 무엇을 보고 투자할지를 결정을 하라는 거죠. 자, 돈을 잃는 것, 계좌에 찍히는 파란색 또는 빨간색 숫자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숫자 색깔이 어떻든 매도하는 것이고 내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라면 또는 기회라고 생각된다면 숫자 색깔에 연연하지 말고 매수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자,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기업이 나에게 부를 안겨줄 것인가? 이 기업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부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더 나은 기회를 찾을 것인가? 때로는 손절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손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잃는 것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손절에서 만족감과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해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에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말고 거기서 만족감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 손절해봤어. 손절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껴봤어.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손절의 경험을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시장에서 경험을 산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참고로 저는 KMW 손절한 것은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잘 잃을 줄 알아야 더 크게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잃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잃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을 잉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당신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을 노립니다. 손절을 해야 한다면 좋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항상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본인의 투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킬 수 없는 원칙, 약속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매매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르면 됩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만족스럽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자,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명한 투자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